날입니다. 지금 여기 어디에 왔냐면요, 105 신도식 아파트에 이어서 상가를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좀 임대가 많이 좀 붙어 있어 가지고 조금은 우울하긴 하네요. 1층에 너무 많이 임대가 붙어 있어. 근데 오늘 물건은 2층이거든요 1층이 이 정도 안 나가면 2층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시죠. 유난히 이게 임대가 많네. 보통 이렇게 1층이 임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2층 이게 지금 이제 몇 차로 나눠서 지어져 있는 상가동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요 옆에 5차도 있고 요 앞에 2차, 3차도 있더라고요. 같은 로얄 팰리스라는 어떤 동을 달고 유난히 6차가 지금 임대 현수막이 많은 걸로 보여서 요건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층 213. 여기 여기가 지금 미용실이었다가 공실로 바뀌었네요. 잠깐만요. 옆에 한번 볼까요? 지금 옆에는 참치집이네. 거의 다 비어있어. 비어있고.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54제곱미터, 실평수로는 한 16평 정도 돼서 미용실 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뭐 당연히 이제 안 됐으니까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독촉장, 관리비 체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여기 참치 쪽하고 쭉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여기가 지금 도로변은 아니고 약간 골목 같은 그런 쪽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전면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지금 임대. 보이는. 분양이 왜 안 됐을까요? 이 신도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배우 세대도 많다고는 하지만 상가 세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적정량이 지금 들어와서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과잉 공급인 거죠. 과잉 공급. 그래서 저 메인 쪽에만 조금 이제 1, 2층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많이 임대가 안 나가고 있다. 저는 맨날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항상 이 상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건물주예요. 그렇잖아요. 구분 상가 건물도 건물주야. 그래서 저도 로망이 있거든요. 근데 있으면 뭐 하냐고. 문신 같은 아이가 되는데. 어쨌거나 사업을 하는 거 아니면은 임차를 해서 여기서 뭔가를 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부동산이죠? 여기 다인 팰리스 6차요. 여기 지금 한 2층에 17평 정도 나오는 거는 한 임대가 얼마 정도 해요? 뭐 저희 사무실 정도로 그냥 쓰려고 하는데 업종에는 규제는 없어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혹시 여기 보니까 임대나 매매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매매는 한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 평수면? 지금 뭐 2억에서 3억까지 가는데 2억에서 3억이요? 되게 비싸네요, 좀. 네, 맞아요. 경기가 좋을 때 분양이 붙은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기 전화 드리고 찾아뵐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사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할이 될 줄 알았는데 낙찰이 됐더라고요. 5월 18일자에. 그래서 좀 의외적으로 이제 복귀 형태의 녹화가 되겠습니다. 5월 18일 날 2억 2,7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절반 정도의 감정가의 시세로 이제 받았는데요. 예, 잘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 6명이 들어왔네요. 6명이 들어왔고, 가격 차이는 조금 납니다. 2억 2,700 1등, 그 다음에 2등이 1억 8,600, 3등이 1억 8,400. 제가 현장에 갔었을 때는 임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했는데 좋아 보였나 봐요. 이 6명의 눈에는. 자, 권리 분석에는 별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약간 이 스토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보면 소유자 고땡땡 이분이 이거를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날짜를 보면 같은 날짜에 하나은행에서 3억 6천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120% 정도 채권 최고액을 잡았다고 했을 때
원금은 3억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원금.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압류가 들어왔죠. 수익세무서. 그 다음에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대출을 좀 해주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 시기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 2, 3천 정도는 충분히 해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던 형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같은 7월에 또 웰컴저축은행 가서 2천 정도의 대출을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나은행이 이제 경매를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만 봐도, 우리가 등급만 봐도 전체적인 스토리가 구성이 된다. 그리고 애초 자체에 이렇게 분양을 받았었을 때도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6% 정도, 보통 여기 2층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대의 수익률을 맞춰 보는데요. 분양가를 3억 8천 정도에 받았을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출을 3억 정도, 분양가의 79% 정도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세금 포함해서 대출 3억 빼고도 자기 돈 한 1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투자가. 금리가 오른 거를 감안을 해서 그냥 5%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대출 금액의 3억에 5% 했을 때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25만 원 정도가 이제 이자가 발생이 되죠. 거기에 이제 관리비 월 2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실로 있었을 때는 매달 얼마씩 들어가요? 약 150만 원씩이 계속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경매까지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전에 그 상가 분양 당시 받았을 때 소유자의 개념은 아마 이 정도였었을 거예요. 미용실을 200만 원 정도의 월세로 세팅을 하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미용실이 계속 있었었다라고 하면 상가 수익률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수익률은 6.3%. 괜찮죠? 보통 상가를 한 5에서 6% 정도 잡았었을 때 6.3%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얘가 지금 계속 임차인에 있었냐? 없죠. 예,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나갔죠. 주변에 시세를 알아봤을 때 어떤 형태로 월세가 흘러가냐면 그쪽에 상가가요. 약 80만 원 정도의 월세 흐름이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조차도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80만 원에 들어왔다 치고 한번 수익률을, 현재 상가 수익률을 돌려봤을 때 2.5%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들어와야지 나오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완전 마이너스인 거죠. 임차를 두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사실은 얘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가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니까요. 여기거든요. 요 위치 지금 빨간데. 이쪽에 보면 지금 서울대 대학교 병원이 확정이 뭐 거의 되다시피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기본 대장 아파트들이 쭉 있어요. 여기 SK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이 메인 주거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적도를 보니까 이쪽에 다 지금 상업지구가 몰려 있어요. 당연히 이쪽 주거에서 나와서 1차 상업지는 이쪽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와서 2차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림만 봐도 밀릴 것 같아요. 누가 뭐 여기 와서 웬만큼 다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게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은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2억 2,700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저 사람 역시도 만약에 임차를 고려해가지고 저걸 낙찰받았다고 하면 원체 임차가 없고 그래서 대출도 좀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로 우리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1억 8,100을 받을 수 있어요. 1억 8,100에 그냥 5%로 계산할게요. 금리로. 그래서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한 75만 6천 원 정도가 이자가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관리비 25만 원 정도, 최소한 월세는 1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못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저거는 이제 대금 납부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상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좀 위험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고려하셔서 입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 하나 호응해 주시면 안 돼요? 자, 민들레가요 엄청 많이 피어서 그냥 제가 한번 옛날 감성으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배구 신도시 여기 상가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좀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왔나요? 좀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속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 시나리오, 단순히 내가 이걸 낙찰받아서 월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내가 직접 사업을 할 것인가, 뭐 장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히 임차 주면 줄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서서히는 좋아지겠으나 지금 당장은 좀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오셔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나겠습니다. 뭐라고? 또 하라고? 자, 구독, 좋아요 꼭꼭꼭꼭꼭 눌러주세요. 뭘 보고 이야기하니 나 지금. 옛날 감성 하나도 안 나.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뭐 후 하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